그리고 소위원장 바꾸고 그건 약속을 지켜야지. 이 패스트트랙 지정 자체를 아예 포기하십시오. 당론으로. 그리고 이태원 참사에 관련된 이 특별법의 처리를 여야 상임위에서부터 합의 처리하시겠다고 공언을 해주십시오. 그러면 처리하시겠다는 공언을 해주시고 어떤 경우에도 이 이태원 법안에 별도 대해서 간섭끼리 합의 협의하세요. 처리하시겠다는 약속을 해주십시오. 간섭끼리 협의하죠. 그러면 제가 절대 패스트트랙에 올리면 안 된다. 국민의힘과 합의해서 처리해야 된다. 이재명 대표가 발표하게 하시면 저희도 그 발언을 그 말. 행안위 야당 간사로 선임된 강병훈 의원입니다. 오늘은 159명이 사망하고 320명이 다친 12구 이태원 참사가 발생한 지 237일이 되는 날입니다. 다 아실 겁니다. 대체 토론에 앞서 참사로 희생되신 분들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분들께도 깊은 위로를 전합니다. 오늘 상정된 12구 이태원 참사 피해자 권리 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 방지를 위한 특별 법안은 국회 국민동의청원에 5만 명이 넘게 서명을 했습니다. 또 더불어민주당, 정의당, 기본소득당, 진보당 소속 183인의 국회의원이 함께 발의했을 정도로 국회 내에서 대다수가 지지하고 우리 국민들도 지대한 관심이 있는 법안입니다. 다수의 국민과 동료 의원들이 힘을 모은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이태원 참사 희생자들, 피해자들의 권리를 보장하고 책임자에 대한 진상규명을 다시 한번 하고 이와 같은 참사가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해달라는 전 국민적 열망을 구현하기 위함입니다. 특별수사본부 수사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꼬르이 자르기에 불과했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대검찰청에서는 서울청장 등 주요 책임자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와 기소를 미루게 하여 책임자 처벌로 가는 길이 험난해지고 있습니다. 국회 차원의 진상조사가 있었지만 허위 증언과 증언 번복, 부실한 자료 제출 등으로 참사에 대한 명확한 조사가 이루어지지 못했습니다. 박희영 용산구청장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공황 장애를 호소하며 병 보석으로 풀려났지만 바로 출근했습니다. 유가족들 가슴에 대못을 받고 있는 것이 현실 아닙니까? 국정조사 결과 보고서에 따르면 참사 책임자에 대한 인사 조치, 희생자 추모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 마련, 유가족과 생존자가 참여하는 독립적 조사기구 설치 등이 필요하지만 어느 것 하나 제대로 이행되고 있지 않습니다. 이 같은 사실은 미흡한 조사를 보완하는 것은 물론 책임자 처벌과 재발방지 대책 마련 및 희생자 추모 등을 충분히 담아낼 수 있는 특별법이 필요한 이유라고 생각합니다. 12구 이태원 참사 특별법은 안전한 대한민국으로 나아갈 수 있는 상식 입법이라고 생각합니다. 희생자와 유가족의 눈물을 닦아주는 상식 입법에 함께 동참해 주시길 바라며 혹시라도 이견이 있다면 충분한 논의를 통해 합리적 대안을 찾아갈 수 있을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제가 이 소위를 책임지게 된다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여야 의원님들의 다양한 의견들이 충분히 반영되는 법안을 만들어서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유가족분들이 단식을 했다는 얘기 들으셨을 것입니다. 곡기를 끊어가면서까지 원통이 하시는데 그분들의 한을 풀어드리는 것들, 신원을 할 수 있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분들이 미흡하다고 생각되는 부분을 확실하게 규명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드리는 것, 이게 정치의 역할이라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우리 여당 의원 말씀대로 국민적 관심이 지대한 이태원 특별법을 상정을 하면서 전문위원회 검토 보고가 달랑 9줄에 그쳤습니다. 제가 파악한 바로는 그 60, 70페이지 이상의 여러 가지 법안에 대한 문제점들을 이미 검토를 하셨는데 9줄로 다 요약을 하셔서 과연 국민들께서 왜 이 법안에 문제가 있는가에 대한 부분을 제대로 알기가 참 어렵다 하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불가피하게 제가 조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태원 참사로 인해서 유명을 달리하신 고인들과 유가족분들에게 정말 깊은 위로와 또 위로의 말씀을 드리고요. 과연 지금 여기에 야당이 추진하고 있는 이태원 특별법이 진정으로 유가족이나 어떤 이런 분들을 위로하고 재발 방지를 위한 그런 것인가에 대해서는 정말
굉장히 좀 많은 의구심이 들지 않을 수 없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법안에 담긴 내용의 문제점들은 좀 차치하고서라도 지금 시점에 제대로 된 여당과의 협의도 없이 이를 당론으로까지 추진하려는 민주당의 태도에 대해서 그 의도가 무엇인지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많은 분들이 이 법안이 세월호와 유사하다고 얘기하시지만은 많은 근본적인 차이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세월호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접근조차 하기 힘들었던 바다 한가운데서 발생을 했고 상황의 대처라든지 구조활동, 증거 수집 등에 있어서 많은 제한이 있었습니다. 그로 인해서 사고의 원인에 대한 의혹에서부터 구조활동의 적절성 논란까지 많은 우리 사회의 괴담과 의혹이 제기되었던 적이 있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을 겁니다. 이태원 참사 같은 경우에는 서울 도심의 한복판에서 일어났습니다. 길이 한 40m, 폭 3.2m의 골목에서 발생했고요. 사고의 발생부터 어느 정도의 구조활동까지는 약 1시간에서 1시간 반 정도가 소요된 상황이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대규모 경찰 수사와 검찰의 보강 수사가 진행이 됐고 국회의 국정조사까지 이루어졌습니다. 그로 인해서 할로윈이라는 축제를 따라서 모여든 다중 밀집에 의한 압사로 인해서 벌어진 참사라는 원인이라는 것이 비교적 명확하게 규명이 되었고 그 책임자에 대한 책임 규명도 함께 이루어지고 있고 현재 사법부의 재판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런 점에 있어 가지고는 이태원 참사와 세월호 참사를 같은 선상에서 놓고 특별법 제정의 필요성을 논하는 것은 아니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한 가지 이 법안에 구성되어 있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말씀을 드리면은 무엇보다도 중립적이고 객관적이어야 할 조사위원회의 구성부터가 정말 제대로 된 그 중립성을 유지하기가 어렵다. 무슨 말이냐면 유례 중에도 조사 17명으로 구성하고자 하는 조사위원회에 그 밑에 추천위원회를 둬가지고 여당 3, 야당 3, 유가족 3, 이 9분들이 모여서 조사위원들을 추천하게 되어 있습니다. 과연 중립적이고 객관적인 조사위원회가 구성이 될 수 있겠습니까? 또 한 가지 조사위원회의 무소불위의 권한 부여 사항입니다. 여기에는 국회 입법부, 법원, 수사기관이 가지는 모든 권한을 모두 부여하는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동행명령권, 압수수색 영장의 청구 의뢰, 감사원의 감사 요구, 국회 특별검사 강제권 등등 해서 오죽하면은 제가 그 내용들을 검토해 본 바로는 전문위원회 검토 내용에 보면은 헌법 위반의 소지가 있다는 얘기까지도 지적이 되겠습니까? 그리고 광범위한 피해자의 범위 마찬가지입니다. 희생자와 피해자를 넘어서 현장에 있었던 체류자들, 긴급구조 참여자들, 이분들의 배우자, 직계 좀비 속 형제 자매, 삼촌 이내 혈족까지도 지정을 하고 있습니다. 또 이 부분에 대한 막대한 지원 범위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 형성 어떻게 이루어낼 수 있겠습니까? 간병비, 생활비, 심지어는 고용, 교육, 복지까지 모두 다 책임지라고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여러 가지 토의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민주당이 이런 법안에 대해서 패스트트랙 지정까지 하겠다면서 강하게 밀어붙이는 이면에는 결국 민주당이 다수 의석을 앞서서 국회의 입법 권한을 정말 남용하면서까지 재난을 정쟁화한다. 과연 이 내용들이 지금 시기에 추진하는 것이 맞느냐? 정말 재난을 위한 유가족들을 위하는 부분이 맞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검토가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우리 이 당은 유가족들에 대한 피해 구제, 추모 사업 등에 대해서 실질적인 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검토 제대로 되어야 된다 말씀을 드리고 조사위원회를 통해서 우리가 세월호 특조위라든지 사회적 참사위원회를 거쳐보면은 지난 6년간에 걸쳐가지고 700억이 넘는 예산이 소요가 됐습니다. 과연 그 결과가 무엇이 있었습니까? 이태원 참사 특조위를 구성을 하는 과정에서 이런 여러 가지 우려점을 말씀드리지 않을 수 없고 이 내용이 소위에서 검토되는 과정에서 진지한 논의 또 역시 이어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소위에서 검토 심사는 하겠다 이 말씀이죠, 이만희 간사님? 네, 네. 그리고 소위원장 바꾸고, 그건 약속을 지켜야지. 아니 그거는 그렇게 상황에 따라서 시건을 하면 안 돼요. 그 귀당에서 이 패스트트랙 지정 자체를 아예 포기하십시오.
당론으로. 그리고 이태원 참사에 관련된 이 특별법의 처리를 여야 상임위에서부터 합의 처리하시겠다고 공언을 해주십시오. 그러면 아니 그 정을 해주시면은 이게 패스트 공언을 트랙 해주시면은 내 얘기 들어보세요. 패스트 제가 충분히 트랙으로 다시 검토하겠다는 가더라도 말씀드립니다. 상임위에서 심사를 안 하면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당연히 심사를 한 예, 소위로 상임위에서 넘겨진 심사할 수 심사를 있게끔 한다는 것이고 여야 간사끼리 잘 위원장께서 합의를 이제 말씀을 안 해주실 드리려고 거를 내가 했는데 부탁드리는 거예요. 법안의 합의 처리 정신을 약속을 반드시 지키겠다. 거기에 따라 가지고 아니, 민주당에서 아까도 패스트 제가 트랙을 지정하겠다는 의도를 그렇게 말씀하시면 좀 안 더 돼요. 처리하십시오. 아니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그렇게 되고 말씀하시면 본인들의 말씀을 다 우리가 하시면서 1소위, 일방적인 2소위를 얘기만 그렇게 해주시면 1년 됩니까? 뒤에 바꾸는 거에 전제 조건이 합의 처리, 표결 처리가 전제 조건이 아니었다니까. 그거는 일소위- 본인의 해석이시고요. 아이,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그렇게 얘기하면 우리 위원회에서는 어떤 경우에도 그렇게 얘기하면 어떤 경우에도 법안에 대해서 1등 합의 처리 1등 정신을 지키겠다는 상임위가 말씀을 진행되기가 하셨어요. 어려우니까 그 그렇게 내용을 말씀하시면 안 되고. 지키겠다고 말씀해 주시고 자, 이 자리에서 위원장님 말씀해 주십시오. 다음은 이해식 아니 위원님께서 기장에 사고 대체 계시는 토론이 있겠습니다. 패스트트랙 진행을 처리하시겠다는 공언을 해주시고 어떤 경우에도 이 이태원 법안에 별도 대해서 간섭끼리 합의 협의하세요. 처리하시겠다는 약속을 해주십시오. 간섭끼리 협의하시죠. 그러면 제가 네, 제가 발언하겠습니다. 네. 네, 서울 강동을 출신 더불어민주당 이해식 의원입니다. 저도 이태원 참사 특별법 관련해서 대체 토론하겠습니다. 지금 아시다시피 이태원 참사 관련해서 수감되어 있는 분들이 속속 보석으로 풀려나고 있습니다. 6월 7일 날 박희영 용산구청장 그리고 최원준 전 용산구 안전재난과장이 보석으로 풀려났고 6월 21일 날 박성민 전 서울경찰청 공공안녕 정보 외사부장, 김진호 전 용산경찰서 정보과장 이렇게 그 도합 네 분이 이 보석으로 풀려났고요. 아직 수감 중인 피고인이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 그리고 송병주 전 용산서 112 상황실장 등 2명입니다. 그런데 이임재 전 서장도 엊그제 6월 20일 날 보석 청구를 해서 곧 또 풀려날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저희 의원님들이 국회 앞에 있는 우리 유가족 그 농성장을 방문을 합니다만 저도 가서 그분들 의견을 들었는데 속이 문드러진다고 합니다. 충분히 이해할 수 있죠. 이 형사사법 절차상 정당한 것이라 하더라도 어떻게 보면 그분들에 대한 2차 가해입니다. 속이 어떻겠습니까, 그분들이? 지난 20일 날 농성을 시작했고 그리고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지금 6월 8일부터 7월 1일까지는 매일 오전 10시 29분에 서울광장 분향소 앞에서 국회까지 159km를 릴레이 행진을 하고 있습니다. 왜 10시 29분에 출발하는지 그리고 왜 159km인지 잘 아실 것입니다. 유가족들은 이 참사가 잊혀지는 것 그것 자체가 재앙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입니다. 온몸으로 우리 사회가 이 이태원 참사를 똑똑히 기억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웅변하고 있습니다. 지난 6월 20일 날 농성을 시작했는데 고 이주영 씨 아버지 이정민 유가족협의회 대표 직무대행 그리고 최선미 유가족협의회 운영위원께서 두 분이 단식을 시작했습니다. 이분들이 단식을 시작하면서 하나의 그 조건을 걸었는데 그것은 첫 번째가 6월 임시국회 내에 이태원 참사 특별법을 신속 처리한 건으로 지정해달라. 두 번째는 행안위에서 이 법안을 조속하게 심사하고 통과해달라. 그리고 세 번째는 이제 10월 29일이 되면 참사 1주기가 되는데 1주기 내에 법 제정을 해달라. 이런 요구였습니다. 저는 다른 사람들은 몰라도 이분들은 이런 요구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가능한 한은 우리 국회가 이분들의 요구를 들어줄 것은 들어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당이 이 의원총회 때 당론 결정을 하고 패스트트랙 언급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이유는 말씀드린 대로 이분들이 단식을 하면서 지금 이 말씀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선 단식이라도 막아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저도 학생 때는 단식을 해봤습니다. 그러나 젊을 때는 단식을 해도 견딜만 합니다. 근데 이 두 분은 50대를 지나서 지금 60에 이르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건강이 급격하게 악화가 될 수 있고 그리고 나중에 회복을 한다 하더라도 완벽하게 회복되기가 어려운 것이 고령 단식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분들의 단식을 막기 위해서 우리가 못할 게 뭐가 있겠습니까? 이만희 간사님께서 소위에서 논의하시겠다고 그랬는데 정말 다행으로 생각합니다. 정말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희가 충분히 논의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그 위원추천위원회 등 법안과 관련된 문제점에 대해서는 우리가 얼마든지 토론할 수 있고 또 합의에 이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분들의 요구 조건에 정말 최대한 성실히 응하는 것이 저희 행안위와 국회의 임무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정말 우리 의원님들께 특히 우리 이만희 간사님을 비롯한 국민의힘 의원님들께 정말 호소를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상임위에서 그리고 소위에서 빨리 신속하게 네, 우리 이해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은희 의원님께서 대체 토론해 주시겠습니다. 네, 서울 서초갑의 국민의힘 조은희 위원입니다. 희생자들의 명복을 빌고 또 유가족분들에게 심심한 위로를 다시 한번 드립니다. 오늘 제 발언의 핵심은 민주당이 이태원 참사 특별법과 관련해서 이중적 태도를 보이고 있다는 겁니다. 당론으로는 패스트트랙에 올린다고 발표를 하고 상임위에서는 여야 합의를 한다고 합니다. 저는 이태원 참사 특별법은 진정성 있는 수기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제대로 된 법을 만들어서 검수완박처럼 패스트트랙에 올려서 검수 원복의 사태를 만들고 약자들의 고발인의 이의 신청권을 폐지해서 위헌 소송까지 해서 결과적으로 경찰도 검찰도 또 약자도 고통받게 하는 그런 특별법이 되어서는 안 된다. 그래서 제대로 법을 만들자. 유가족들에게 제2의 검수완박법을 만들어서 희망 고문을 시켜드려서는 안 된다. 이 말씀을 드립니다. 그 이유는 법적 제도적 검토가 끝나지 않아서 완성도가 떨어집니다. 그러면 유가족께서 뒤탈 없이 안정적인 법적 보장과 지원을 받을 수 있다는 가능성이 굉장히 멀어집니다. 첫 번째로 이 법안 제24조를 보면 공무원 파견을 일방적으로 할 수 있게끔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일반 공무원 파견과 관련해서 이런 경우가 없었습니다. 기관 간 상호 동의를 전제로 운영해야 되는데 인사권을 침해하게 됩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도 굉장한 충돌이 있다고 봅니다. 두 번째로는 법안 34조를 보면 조사위원회가 별도로 감사원 감사요구권을 가질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현행법 체계상 조사위원회가 감사원 감사요구권을 가지고 있지 않더라도 조사 결과를 국회에 보고하면 국회법에 따라서 감사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오히려 이런 조항을 둠으로써 위헌 소지가 있습니다. 이 밖에도 또 기부금과 관련해서도 77조를 보면 재단이 직접 기탁되는 금품을 모집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이렇게 재정법이 특별법으로 통과되면 기부행위가 암묵적인 기부 강요, 사실상의 공권력의 영향에 의해서 작용되는 부작용이 있습니다. 또 근로자라고 했는데요.
피해인의 근로자 67조를 보면 근로자 피해자라고 추정되는 근로자의 치유 휴식 지원을 국가가 사업주에게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해야 한다고 되어 있는데 그러면 고용보험기금을 사용할 수밖에 없는데 결국 현행 고용보험 법령상 지원 목적에 부합하지 않아서 어려움이 생깁니다. 지금 검수완박법이 왜 헌재에 가 있습니까? 급하게 하는 바람에 고발인이 이 신청권을 배제해서 결국 약자가 고통받게 됐기 때문에 헌법소원에 가 있습니다. 그리고 검사의 영장 신청권을 현실적으로 박탈해서 위헌 소지도 있고요. 검사가 수사 상황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채 재판에 임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보면 검수원복이 되고 경찰에게도 고통을 안겨주고 약자에게도 고통을 안겨줍니다. 저는 이태원 참사 특별법이 패스트트랙 안건으로 지정해서 처리하겠다는 민주당의 태도가 검수완박을 패스트트랙으로 처리해서 1년간 국민들을 고통에 빠뜨린 그래서 희망 고문을 시키는 앞으로 이태원 참사 유족들에게도 희망 고문을 시킬 우려가 있다. 그래서 진정성 있는 수기가 필요하다. 지금 위원장님께서는 약속을 해주셔야 됩니다. 당에 가서 절대 패스트트랙에 올리면 안 된다. 국민의힘과 합의해서 처리해야 된다. 이재명 대표가 발표하게 하시면 저희도 그 발언을 그 말씀을 듣고 제대로 실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조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라고 했는데요. 피해인의 근로자 67조를 보면 근로자 피해자라고 추정되는 근로자의 치유 휴식 지원을 국가가 사업주에게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해야 한다고 되어 있는데 그러면 고용보험기금을 사용할 수밖에 없는데 결국 현행 고용보험 법령상 지원 목적에 부합하지 않아서 어려움이 생깁니다. 지금 검수완박법이 왜 헌재에 가 있습니까? 급하게 하는 바람에 고발인이 이 신청권을 배제해서 결국 약자가 고통받게 됐기 때문에 헌법소원에 가 있습니다. 그리고 검사의 영장 신청권을 현실적으로 박탈해서 위헌 소지도 있고요. 검사가 수사 상황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채 재판에 임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보면 검수원복이 되고 경찰에게도 고통을 안겨주고 약자에게도 고통을 안겨줍니다. 저는 이태원 참사 특별법이 패스트트랙 안건으로 지정해서 처리하겠다는 민주당의 태도가 검수완박을 패스트트랙으로 처리해서 1년간 국민들을 고통에 빠뜨린 그래서 희망 고문을 시키는 앞으로 이태원 참사 유족들에게도 희망 고문을 시킬 우려가 있다. 그래서 진정성 있는 수기가 필요하다. 지금 위원장님께서는 약속을 해주셔야 됩니다. 당에 가서 절대 패스트트랙에 올리면 안 된다. 국민의힘과 합의해서 처리해야 된다. 이재명 대표가 발표하게 하시면 저희도 그 발언을 그 말씀을 듣고 제대로 실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조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